못 받아. 자, 앞쪽에 사인 법칙 할 때 이거 배우셨던 것 같아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그 변들이 바라보는 대변의, 그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비율과 같다. 근데 위에 있는 조건에 보면 저 세 개의 분수식이 다 모두 같다는 뜻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K라고 둡시다. 그럼 A 플러스 B는 7K, B 플러스 C는 8K, C 플러스 A는 9K.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다 위를 더하죠. 위아래를. 그럼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2개씩 더해서 24K. 하나씩 더하면 12K. 이제 골라내죠. A 플러스 B는 7K, 그래서 C는 5K. B 플러스 C가 8K, 그럼 A는 4K. 그럼 B는 합쳐서 12K니까 3K. 네. K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약분 될 테니까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될 거죠. A, B, C 4대 3대 5. 이렇게. 다음 삼각형 ABC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삼각형의 이름을 정할 때는 보통 변 아니면 각의 관계인데 삼각형 이름 정할 때 변이 편해요? 각이 편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변이 편합니다. 각보다는 변이 좀 더 포괄적으로 편해요.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변두개 같은 거잖아. 근데 각두개 서로 같은 것도 이등변이긴 한데 각두개 증명하는 것보다는 변두개 증명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각보다는 변 쪽으로. 저기 있는 식을 보니까 A하고 B는 변이죠. 근데 여기 sin C를 변으로 바꾸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A 빼기 B sin C를 변으로 바꾸면 2R분의 C 그 다음에 A 곱하기 2R분의 A 마이너스 B 곱하기 2R분의 B 2R은 지우시고요. 그럼 여기 분배하면 AC 마이너스 BC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여기서 묶일 것 같은데 C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넘기면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넘어와서 반대부 A 마이너스 B는 0 A 마이너스 B가 공통인수죠. A 마이너스 B를 묶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두 가지 조건이죠. A 빼기 B가 0이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 빼기 C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위는 이등변이죠. 아래는 뭐예요 그러면? 이 ABC는 삼각형 변길이잖아요. 얘는 이등변을 성립하는 거고 얘는 뭘 성립하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아니죠. 이거 중1 때 배웠잖아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할 때 배웠는데 삼각형 중에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존재하더라도 그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삼각형이 되죠. 같으면 삼각형이 안 돼요. 얘는 삼각형이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라 답은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1번이 답이겠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식을 X 제곱의 개수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잘 보이도록 곱하기 사인 A 플러스인데 삼각형 3개 각을 합치면 180이죠. 근데 A 플러스 C만 계산한 거니까 이건 180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여기다 이제 사인을 붙여요. 사인 A 플러스 C는 사인 180 마이너스 B인데 90 곱하기 2 마이너스 B 90 곱하기 짝수 상가함수 이름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 여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B를 갖다 붙인 다음에 이제 이건 4분면을 결정해야 되죠. 2, 4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니까 플러스 그래서 사인 A 플러스 B는 사인 B랑 A 플러스 C는 사인 B랑 같다. 이게 X의 개수죠. 요만큼의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은 9 곱하기 사인 C의 제곱. 이게 상수항이에요. 근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되겠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에 지금 6이라는 짝수가 있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반에 요거 반 3 루트 C 곱하기 사인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9B 곱하기 sin C의 제곱 9C 곱하기 sin B의 제곱 마이너스 9B 곱하기 sin C의 제곱. 그럼 9구는 일단 없애버리고요.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이 sin B나 sin C를 변으로 바꿉시다. C 곱하기 sin B는 2R분의 B인데 제곱했으니까 4R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얘도 B 곱하기 2R분의 C 4R 제곱분의 C제곱. 이걸 약분시켜 날리고요. 이렇게. 그럼 앞쪽으로 정리해보면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은 0. BC로 묶이죠. B 마이너스 C 0. 두 개 변을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0이 되겠네요. BC는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80m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열기구를 이렇게 올려본 각도가 각각 75도와 60도랍니다. 그리고 두 지점 사이 거리는 80이고 A에서 열기구까지 거리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X. 근데 모양상 약간 이게 특수각이잖아요. 60도라는 각이 바라보는 대변. 여기 변 나왔죠? 그럼 이쪽 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45도라는 특수각이네요. 네, 쉬운 문제네요. 그게 따지면. 그래서 sin 60분의 x. 사인 법칙이죠? sin 45분의 80. 이렇게 곱하죠? 2 루트 2 곱하기 x는 2 루트 3 곱하기 80. 2 지우고 양면 루트 2로 나누면 x는 루트 2분의 유리와 2분의 여기다 루트 6 곱하면 80 루트 6 약분하면 40 루트 6.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BCD는 한 직선 위에 있고 AB가 3, BED가 5.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까요? 네, AE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X라고 합시다. 근데 각도가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30, 90, 60. 30 바라보는 변이 5면 이게 1대 루트 3대 5의 비율을 묻는 거니까 90 바라보는 변은 이 5의 2배, 10. 이쪽이 3이죠? 30 바라보는 변이 3이면 90 바라보는 변은 2배, 6. 이 가운데 각은 120도.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통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x제곱은 양변 길이의 제곱, 6제곱 플러스 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길이,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얼마라고 그랬죠? 외우라고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x제곱은 얘가 136 플러스 약분하고 60, 196. 제곱해서 196이 되는 x값, 양수는 14. 네, x는 14가 정답이네요. AD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x. 이렇게 이어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코사인 B 값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코사인 B. 코사인 법칙. 그럼 B를 끼고 있는 양변 길이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이 양변 위에 올려서 제곱시키죠. 4제곱 더하기 5제곱. 그 다음에 B가 바라보는 대변인 X제곱을 빼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코사인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코사인 B를 이렇게. 얘도 코사인 B잖아요. 그럼 코사인 B는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본다면 2 곱하기 4 곱하기 양변 길이 4와 8이죠. 올려서 제곱시켜서 더해요. 그리고 마주보는 변 6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두 식은 서로 같은 거니까 약분해 지워볼까요?
24, 24 없어지고. 양변에 5와 8이 남았으니까 양변에 40을 곱해보면 이쪽은 8 곱하기 41인가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5 곱하기 이거 얼마니? 바로 곱할까요? 32, 64, 마이너스 36, 11 아닌가요? 44? 8로 약분되죠. 2, 여기는 11. 곱해봅시다. 82 마이너스 x제곱은 55. 따라서 x제곱이 빼면 27. 그럼 x값은 3루트 3. 이렇게 x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원이 서로 외접하고 한 점에서 각각 만나고 있으며 넓이 b가 1대 루트 3대이면 길이 b는 원들은 어쨌든 다 닮은 동이잖아요. 닮은 동일 때는 넓이 b, 길이 b의 제곱배가 넓이 b죠. 그럼 반대로 넓이 b의 루트 배가 되면 그게 길이 b가 될 테니까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루트 3, 이 길이가 루트 12, 2루트 3일 텐데 물론 이제 길이 비율이니까 이제 문자를 붙여야죠. 1k, 루트 3k, 뭐 2루트 3k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 묻는 거냐면 코사인 값을 묻잖아요. 코사인은 비례죠, 비례. 분수식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풀다 보면 k가 여기저기 뭐 분모 분자에 나열되겠지만 결국은 다 약분될 거기 때문에 비례 값을 묻는 거라. 굳이 k를 안 쓰고 그냥 이런 문제는 서술형이면 k를 써야 되겠죠. 근데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그냥 k를 생략해서 이게 숫자만 쓰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중에도 코사인 b니까 여기에요. 그럼 코사인 b를 쓰려면 코사인 b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b를 끼고 있는 양변 길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건 얼마예요? 아니구나. 2 곱하기 양변 길이 얘랑 얘랑 곱하면 2 얼마죠? 3루트 3. 그럼 2에다 3루트 3 곱하면 6루트 3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이거 올려서 3루트 3 제곱하면 27 일단 쓸까요? 27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을 제곱하면 4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마주보는 대변 2루트 3 플러스 1을 제곱해서 빼내는 거니까 이거 유리수 값은 13 나오나요? 마이너스 4루트 3. 네, 이제 계산합시다. 6루트 3 가로 루트 3 플러스 1 분자 18 맞죠? 18 마이너스 2루트 3 맞죠? 네. 약분시키면 루트 3 플러스 1 여긴 3 남고 9 남고 루트 3 남고 자 근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도 유리화되고 얘도 유리화되죠. 복잡하니까 이거는 루트 3을 그냥 약분시킵시다. 9는 루트 3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4번 곱해져 있죠. 그 중에 하나 약분하면 루트 3이 3번이니까 3루트 3이 남고 얘는 약분하면 1 남고 얘는 루트 3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유리화 여기다 뭘 곱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분모는 3이 6 분자는 일단 유리수부터 이렇게 곱하면 9 1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2로 약분하면 3분의 5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답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놓고 아마 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럼 외접원 반지름 2R 값을 구하면 그 2R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할 텐데 여기 A가 나왔잖아요.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남은 건 이하리 값을 계산하려면 반지름이니까 R값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구하려면 핵심은 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R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A면 여기 있는 꼭점 A가 바라보는 대변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보나마나 코사인 법칙이네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통해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A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얼마인가요? 이렇게 약분되고 10인가요? A 값은 루트 10. 그럼 여기 10이 아니죠? 네, 28. 그렇죠? 28. 그럼 A제곱 28이니까 A 값은 2루트 7. 여기다 2루트 7을 집어넣어요. 더 잘 됐네요. 어차피 우리는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 2가 필요 없죠. 2 약분시켜요. 그럼 R 값은 루트 3분의 2루트 7 유리하면 3분의 2루트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 플러스 B는 2 sin A 코사인 B 다 변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아까도 했었잖아요. 얘는 180 마이너스 C랑 같죠. 세각의 합에 180에 A 플러스 B를 뺀 거니까. 근데 sin 값은 180 마이너스 C 하게 되면 그냥 sin C가 되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2 곱하기 sin A 곱하기 코사인 B. 자, 다 변으로 바꿉시다. 변으로 2R분의 C 2 곱하기 2R분의 A 곱하기 변으로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2R은 지우고요. 얘도 2R은 지우고 여기는 2A랑 여기는 2A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분모의 C를 1로 곱해요. 그럼 좌변은 C제곱, 우변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랑 얘랑 또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걸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걔를 곱해서 0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건 0이 될 수 없죠. 두 변 길이 더해서 0 될 수는 없고 따라서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지 지점 O에서 로봇 AB가 동시에 출발해요. 120 각도로 벌어진 직선을 움직이는데 A는 초속 4m로 B는 초속 2m로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 120도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두 로봇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얘기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필요한데 얘는 초당 이 로봇은 초당 4m 근데 5초 후를 물어왔으니 초당 4m 5초 후면 20m 얘는 초당 2m 10m 코사인 법칙이네 또. x제곱은 20의 제곱 400 10의 제곱 100 500 마이너스 2 곱하기 2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을 하죠? 얼마예요 그러면? 700 따라서 x는 10루트 7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B가 3루트 2, C가 4, 넓이가 6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좀 그려야 이해가 좀 빠르겠죠? 변 길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 그려보세요. ABC 얘 B 3루트 2, C 4, 넓이가 6. A 값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A를 구하려면 양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A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넓이가 양변 길이의 넓이도 나왔기 때문에 이 A에서 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사인 구한 다음에 다시 코사인으로 변환해서 풀면 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넓이. 삼각형 넓이 6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A. 약분시키고요. 2가 남고 넘어가면 사인 A는 6루트 2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2. 특수각이네. 45도. 됐죠? 그럼 두 번째. 코사인 법칙. a제곱은 양변 길이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3루트 2. 바로 합시다. 16 플러스 18. 얼마요? 30.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약분 24, 10. A는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인 A가 2분의 루트인 거는 얘 말고도 뭐도 있죠? 135도도 있죠? 그치? 이 각들은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이라 0부터 180까지 각이 나올 수 있는데 2분의 루트 1의 값은 이렇게 두 개에서 나와요. 근데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골라낸 건데 그래도 설명은 똑바로 해야죠. 여기는 없고요. 41번도 꽤 유명한 문제죠. 근데 중학교 때도 이런 걸 했었어. 중학교 때도 약간 살짝 아주 고난도는 아닌데 살짝 난이도 높이면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기본 문제 형태로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QR, 삼각형 ABC의 넓이, PQR의 넓이 S', 이 분수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얼핏 예전에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은 있죠. 여기서 문제는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삼각형 ABC의 2대1, 2대1, 2대1 이렇게 내분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삼각형과 원래 있는 삼각형의 뭐가 동일하죠? 네, 무게중심이 동일하다.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모의고사도 자주 나오는. 자, 지금은 이걸 2대1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전체 길이가 2대1로 나눠졌으니까 비례가 2대1이니까 여기를 2A로 보고 2C로 보고 얘를 C로 봅시다. 그럼 2대1이 되겠죠? 이쪽은 A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2A, 여기를 A. 똑같이 2B, 여기 B. 이렇게 하면 전부 다 2대1, 2대1로 나눠지겠죠?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C니까, C가 바라보는 변 C니까 여기는, 여기에 반이고 얘가 C면 얘는 뭐 2분의 1 C. 아니면 전체를 3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3분의 2 C, 얘는 3분의 1 C. 그래도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수식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보기도 편하고 풀기도 좀 편하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이해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저 하늘색 삼각형은 삼각형 APR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2C 곱하기 2B 곱하기 사인 끼인 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빨간색 삼각형 ABC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양변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3C, 3B, 3C, 3B 곱하기 sin A 이렇게 돼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하늘색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에 비례해서 몇 분의 몇의 넓이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운데 이렇게 선을 찍어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는 10에 몇 분의 몇입니까? 물어보면 분수에 분자 5 두고 분자 10 주면 2분의 1 나오죠. 5는 10에 2분의 1 정도의 비례를 갖게 돼요. 이런 예를 통해서 이게 작고 얘가 큰 거니까 작은 넓이가 큰 넓이에 몇 분의 몇입니까? 할 때는 작은 넓이를 분자, 큰 넓이를 분모에 둬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만들면 이 정도의 여기서 나오는 그 숫자가 전체 넓이의 비례값이 되는 거죠. 전체 넓이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례값. 이렇게 같은 것들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우고 9분의 2.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9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할 때 EC, ECB. 근데 여기도 보면 EAC, 여기도 EBA. 그죠? 이게 문자만 다르지 어차피 숫자의 배열은 동일한 게 계속 쓰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 해줘야 돼? 삼각형 만약 이쪽을 봅시다. B, P, Q 넓이 2분의 1 양변 길이 2A 곱하기 C 곱하기 sin B. 근데 여기다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해요. 근데 ABC를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이쪽과 AB랑 BC가 양변 길이죠. 3C 곱하기 3A 곱하기 sin B인가 없어지고 A 없어지고 C 없어지고 또 남는 게 9분이잖아. 계속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같은 패턴일 테니까 한번 구하고 나면 이제 돌려 쓰시면 돼요. 얘도 9분의 2, 얘도 9분의 2. 그럼 전체 넓이를 구로 보겠다는 얘기지. 전체 넓이를 구로 봤을 때 얘는 이만큼, 그리고 얘는 9분의 3이 남잖아요. 약분하면 3분의 1이야.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전체 넓이의 3분의 1을 갖게 되니까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넓이는 3분의 1. 위에 있는 넓이는 그럼 얼마니? 9를 써야 돼? 1을 써야 돼? 또 여기서 또 틀린다. 전체 넓이를 9로 봤던 거니까 9로 써야지. 그럼 틀리는 거잖아. 지금 전체 넓이는 1로 보는 거죠. 1로. 전체는 9분의 9잖아. 9분의 9 중에 얘는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이게 전부 다 9분의 9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1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가 서로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외접안의 지름이 12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하죠. 보신 바와 같아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지름이죠. ER. ER은 sin A분의 마주보는 대변. 그죠? 이런 공식 있었죠, 우리가? ER 12는 sin A, sin 12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건 선모 BC죠. 없어지고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하네요. 따라 선모 BC는 6루트 3이에요. 근데 저 삼각형이 이등변이잖아요. 30, 30, 120짜리 이등변. 근데 여기가 6루트 3. 수선 내리죠? 90이 되고요. 60 되고 30 되고. 이 절반 값이니까 전체 길이는 6루트 3이지만 이 절반의 값은 3루트 3이죠. 그럼 60 바라보는 변, 30 바라보는 변은 거기에 루트 3분의 1배, 3. 다시 90 바라보는 변은 30의 2배, 6. 물론 얘는 뭐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삼각 넓이 구하려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전체 밑변 6루트 3 곱하기 높이 3 약분하면 9루트 3.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앞쪽에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런 거 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가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거기 넓이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넓이 구하는 공식에 4R분의 ABC 또 뭐 더 있었냐면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 이런 것도 있었죠. 공식 3개. 여기 하나에다가 sin C를 변형해서 이게 sin C가 2R분의 C랑 같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고 이 A를 2R 곱하기 sin A 여기는 B를 2R 곱하기 sin B 그런 다음에 얘 이렇게 주룩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 문제는 각을 다 알고 그 각이 특수각인데다가 뭐를 알고 있죠?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반지름 6의 제곱 36 곱하기 sin A 여기를 그냥 A라고 합시다. 120 2분의 루트 3 곱하기 sin B 2분의 1 sin C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근데 저번에 아마 수업 여기 상함수 활용할 때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가함수 활용 문제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코사인 법칙과 어떻게 사인 법칙을 적용할지를 막 집중해. 거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은 얘가 기본이야. 이게 베이스예요. 이 문제는 독특하게 공식은 너무 딱 들어맞는 공식이 있고 숫자만 따닥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쉬워 보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내신에서만 나오지.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거보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 있죠. 그 기하적 성질을 먼저 이해해서 그 기하적 성질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지.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고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쉬워서 그래 문제가. 아마 답지나 뭐 누가 해설이나 보면 이거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사실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유리한 겁니다. 또 그림과 같은 직립면체 AB. 그림이 좀 헷갈리네.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 얘는 수직이죠? 그럼 1대 1대 루트 2, 2루트 2에 루트 2 비하면 여기는 4가 될 테고 여기가 2루트 2, 여기는 1, 피타로 정리, 얘는 3. 이쪽은 합동이네요. 얘도 3. 이등변이네. 그렇죠? 삼각형 AFC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등변이잖아요. 여기가 4, 3, 3. 아마 책에서는 이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에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코사인 이 각이 지금 F죠. 코사인 F를 계산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 코사인 값을 구하고 이 코사인 값을 통해서 사인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F. 이렇게 문제를 유도하라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등변인데 왜 이렇게? 위사리를 수선을 내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 3이 되고 피타로 정리에 따라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루트 5 2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책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법칙이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니까 법칙 연습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거지 실제 시험장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코사인도 쓰는 거 아니고. 53번 문제.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가 4, 그 다음에 3루트 2가 2개, 45도. 사각형 ABCD의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쪼개야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사각형들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으나 얘는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고 그렇다면 보통 대각선 길이와 그 대각선의 교각이 나와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잘라야죠. 이렇게. 잘라서 이 삼각형과 그다음 이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합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기 넓이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4 지워지고 6. 여기 넓이 6인 건 알았죠? 그럼 이제 저쪽 ACD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ACD 넓이를 구하려면 이변이 필요했던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하려면 x가 필요한데 x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아마 조건상 이거를 먼저 깔고 가라는 얘기죠. 이변을 먼저 구해내라.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y를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내라 라는 뜻이겠네요. 두 번째, y제곱은 4의 제곱 16, 18, 3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45,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없어지고요. 24, 10. y는 루트 10. 자, y가 구해지고 나면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이 y가 루트 10이 됐어요. 근데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이 변을 모르는데요. 몰라도 코사인을 쓸 수 있죠. 얘가 기준이 되는 각과 마주보는 대변이 기준되는 루트 10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3루트 2의 제곱 18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길이 x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시키고 x제곱 넘기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플러스 8은 0 따라서 x값은 2 또는 4 여기 있네요. AD가 지금 x죠? x가 2보다 크다. 4가 정답이죠. 그럼 이게 4가 됐는데 이렇게 4를 쓰고 나서 보니까 얘랑 결국은 합동이네. 그렇게 따지니? 똑같이 했습니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값 SAS 합동. 그럼 여기 넓이도 6 6과 6을 두 번 더했으니까 총 넓이 값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 길이, BC, CD 다 나와 있고 ABC의 넓이 값을 구하셔. 이것도 쪼개야죠. 어떻게 쪼개는지는 뭐 개인의 차이인데 모양상 뭐 이렇게 쪼갰다고 칩시다. 그럼 위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아래쪽에 있는 BCD의 넓이를 합치는 건데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죠. 중3 때 뭐라 배웠었냐면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다. 이건 뭐 따로 증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만약 세타로 부른다면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됐나요? 그 가운데 있는 이 선분이 아무래도 둘을 공통적으로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이 변을 x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세타 값을 알아야 되는데 세타를 모르잖아요. 사인 세타의 값을 식은 쓸 수 있지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제 x를 통해서 코사인 값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x 코사인 정리 x제곱은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쪽도 할 수 있죠? 여기도 x제곱은 똑같이 3의 제곱 9 4의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는 90 곱하기 2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짝수니까 코사인 가고 세타 붙이는데 2, 4분면각이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죠. 근데 어쨌든 얘랑 같은 변이니까 이렇게도 서로 같겠죠. 정리해보면 코사인 세타를 그냥 줄여서 C라고 할게요. C. 그럼 위에 있는 식은 25 마이너스 24C 우변은 15 플러스 24C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넘어가면 48C는 합치면 40. 따라서 C는 네. 뭘로 바꾸면 되나요? 8로? 맞죠? 6분의 5.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6분의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인 세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36분의 25. 그럼 36분의 11. 그래서 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11.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세타 6분의 루트 11 플러스 밑에 거 넓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답이 똑같다고 그랬죠? 6분의 루트 11. 그럼 앞쪽 거는 이렇게 약분하면 2 약분하면 루트 11. 여기는 2, 3은 6 없어지고 더하기 2분의 루트 11. 2분의 3 루트 11.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AB가 8, BC가 7, 평행사변형 사각형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필요하죠? 그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사인 세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사인 세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제곱의 합 마이너스 제곱의 합. 얼마니 이거? 계산 좀 해줘봐. 얼마야? 마이너스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연지 한번 틀린다고 해서 막. 아니죠. 제가 약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그 세타는 이게 특수각이죠. 120도가 필요할 테고. 그래서 이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28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이게 일반 사각형이죠. 그러면 대각선 그림 좀 봅시다. 어쨌든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변 길이 다이랑 각도 다 나와 있으니까 대각선이 필요한데 이쪽 대각선은 나와 있네요. 3이라고. 교각도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저 변만 찾으면 넓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근데 고맙게도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쉬운 문제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30도가 바라보는 변을 알려줬죠. 우리는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대각선 길이니까. 이 변의 루트 3배, 2 루트 3. 다 됐네요. 넓이는 이건 평행사면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죠. 2분의 1 대각선 길이 3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지워지고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두 변 길이 3, 4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120일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자, 양변 길이 3, 4,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각이 120일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이 3, 4 사이에 끼어 있는 뭐 이각이나 이각 알면 이각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각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도 그림 좀 커야 되나요? 어떤 조건들을 활용해 봤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은 중2 때 배운 거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같고 얘랑 같고 여기를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이제 x가 될 테고 여기 y라고 한다면 여기 y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쪽 삼각형을 좀 빼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게 x, 이게 y, 여기가 60도죠. 여기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9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xy가 되죠. 근데 그렇게 놓고 따지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이렇게 놓고 뭐 이런 느낌.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4고요. 그럼 16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럼 좌변은 16에서 9를 빼면 7이 아니 밑에서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네, 16 빼기 9 7은 없어지고 2xy. 따라서 xy는 2분의 7. 됐나요? 자,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긴 하지. 그치? 근데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xy 곱을 알고 있으니까 xy 곱 평행사변형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각을 알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일반 사각형의 넓이가 그렇게 구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각형도 모두 다 그런 패턴대로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평행사변 넓이가 직사각형에 적용이 되죠.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직사각형, 말은 뭐 정사각형에 적용되듯이 그냥 이름 없는 일반 사각형에서 적용되는 공식이라면 모든 사각형에 다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대각선과 교각을 통해서 만약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2x 곱하기 2y 곱하기 사인 그 교각 사인 120도 사인 60도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고 2xy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근데 아까 2xy가 이건 필요 없네요 2xy가 7이었잖아요 그럼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이나 여기 있는 각을 구할까 싶었는데 지금 문제 조건을 따라 움직이니까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알면 일반 사각형에 어쨌든 평행사변도 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각형의 대각선과 교각을 통해서 구하는 공식에 잘 적용하면 네, 뭐 굳이 저렇게 각이나 각비를 알지 않아도 이 답을 구할 수 있었네요. 첫 번째 파트 일단 수열은 배운 지 좀 오래되셔서 지금 제일 오래됐죠? 배운 지가? 보통은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든 규칙성이 없든 수를 나열한 걸 보통 수열이라 부르는데 고등교과상 보통은 네, 규칙성이 있는 걸 물어보죠. 그 수가 나열됐을 때 그 수들을 각각 그 수가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항이라 부르고 순서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 부르고 이렇게 네, 표기법은 이렇게 쓰죠. A라는 건 왜 쓰냐면 수열도 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그 안에 있는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 n개가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A1, A2, A3는 원소고 이 원소 A라는 거는 보통 이 수들의 집합을 일반화시켜서 집합 A라고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수열은 하나의 집합의 형태고 이런 집합도 있겠죠.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겠지만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을 수 있으니 수열은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BN 또 다른 수열이 있다면 C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패턴대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수열은 항의 번호가 자연수로 카운팅 되잖아요. 1항, 2항, 3항, 1.5항은 없어. 1항, 2항, 3항 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1항이에요.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죠. 여기 가운데 뭐 1.5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항의 번호가 자연수로 카운팅이 되고 그 항의 번호가 직접 찍어내는 숫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 항의 번호에 항이 나타내는 숫자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수열도 하나의 함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차 등비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제 먼저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 수가 배열되어 있는데 등은 같을 등자고 차는 차이를 말하죠.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보통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는 수열. 그 수가 양수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고 음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등차 수열에 예를 든다면 1, 3, 5, 7, 9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죠. 얼마씩 덧셈되냐면 2씩 덧셈돼요. 항과 항 사이가 항상 2씩 덧셈되죠. 얘를 항상 덧셈되고 있는 이 일정한 숫자의 차이, 얘를 공통된 차이를 줄여서 공차라고 부르고 영어는 D라고 부르죠. 커먼 디퍼런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차를 D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수열을 배우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숫자를 배열하다 보니까 이거 홀수잖아 사실. 이런 예를 들긴 했는데 홀수잖아요. 그럼 이 홀수를 배열하다 보면 100번째 항에 도대체 어떤 홀수가 올지를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쭉 배열하다 보면 100번째 항에는 도대체 어떤 홀수가 옵니까? 라고 말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홀수니까 1241 얘도 홀수죠? 1241이라는 홀수는 도대체 몇 번째 항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n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째 항에 뭐가 옵니까? 혹은 저런 1241은 도대체 몇 번째 항에 존재하는 숫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수열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열을 공부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너무 크잖아요. 항도 너무 크고 숫자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사실상 좀 그렇잖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수학은 규칙이죠. 만약 내가 이 숫자들의 배열에 규칙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럼 그 규칙성을 통해서 혹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성이 뭔지를 보자는 얘기죠. 규칙성. 1항은 1이고 보통 1항은 A1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A라고 쓰기도 해요. 당연히 첫 번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A1 혹은 A라고 쓰고 첫 번장은 1이에요. 두 번장은 그 1에다가 공차 1을 한 번 더한 거죠. 3항은 그 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2항, 공차를 두 번 반복적으로 더하면 3항이 돼요. 4항은 1에다가 그 공차를 3번 연속적으로 더하면 4항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더하다가 만약 n항이 된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몇 번 더하게 되죠? 2항일 때는 1번, 3항일 때는 2번, 4항일 때는 3번, n항일 때는 n-1번. 그럼 n항에 대한, n항이 뭐예요? 그러면 그 수의 규칙을 보여주는 이 항의 번호가 n이라는 일반화된 표현이었을 때 n항이라는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이 수의 규칙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표기법은 an이라고 쓰고 부를 때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반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an, 이 수의 항 번호는 이런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en-1. 따라서 얘처럼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100번째 항, n에다 100 대입하라는 얘기죠. 200-1, 199가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이 올 것이며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뜻하는 바가 1241이라면 en-1이 1241. 그럼 그 n 값은 넘어가면 1242, 그래서 621. 이 수열의 621번째 항에 드디어 1241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럴 때 이제 등차수를 쓰게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유도해 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서 n번째 항. 이게 일반항이죠. n번째 항이 끝항은 아니에요. 마지막 항은 아니고 그냥 수열의 어딘가에 규칙을 보여주는 n번째 항이 있다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 an을 작성하는 요령이 이렇다는 거죠. 이 항은 1항 더하기 공차 1번. 3항은 1항에다가 공차 2번을 연속적으로 더한 거니까 d를 2번 곱해야 돼요. 4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d를 3번 곱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일반항 n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a 플러스 공차 d를 n-1번 곱하죠. 이렇게 공차 d를 n-1번 곱한다. 이게 그 유명한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등차수열은 항상 차이가 일정하죠. 그 차이라는 게 2항에서 1항을 빼도 공차가 나타나고 3항에서 2항을 빼도 공차가 나타나고 4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3항을 빼도 똑같은 공차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n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 n항 바로 앞에 있으면 n-1항이죠. 항번 하나 작으니까. 걔도 공차 d가 나오죠. 축차 대입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쭉 대입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더하거나 뺍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 얘랑 그냥 좌변끼리 더해봐. A2 A2, A3 A3 지워져요. 앞, 뒤 지워져요. 그럼 맨 앞에 AN이 남고 맨 앞에 A1이 있었죠. A양. 첫 번째 항. 그리고 D가 계속 덧셈 되는데 몇 번 덧셈 됩니까? 몇 번 덧셈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n-1번. D가 n-1번 구구단위잖아요. 똑같은 수를 n-1번 더한다는 얘기는 곱하겠다는 얘기죠. D n-1에다가 D를 곱하는 것. 혹은 D에다가 n-1을 곱하는 것. 그래서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공식은 저래요. 공식은 저런데 간단하게 일반항 구하려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별건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1, 그다음 3, 7, 11 이렇게 하요.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시오. 그럼 좀 전에 배운 대로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씩 커지죠. 그럼 일반항 AN을 작성하시오.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 분배하면 AN은 4n -4 -1 -5
이렇게 된다. 이게 일반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의 등차수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일일이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공식이 뭐였죠? 등차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가 되죠? 이 n이 여기서는 미지수, 변수값이에요. n이 변수값이에요. 그럼 n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an은 d는 숫자, a도 숫자예요. dn 플러스 a-d.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항번호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도 기억해주면 좋긴 해. 근데 여기까지는 굳이 강요하진 않을 테고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 d가 곱해진다. 그럼 이 문제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등차수열이네? 그럼 n에 대한 1차식, n, 그 앞에 곱해진 숫자는 공차값. 근데 d는 상수인데 상수 몰라도 괜찮아.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n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오잖아요. 5를 빼야죠. 그럼 일반항이 나오죠. 다시 한번.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는 숫자가 있어요.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 그럼 아까처럼 공식 예를 들어 집어넣어도 되는데 등차수열 일반항 정도라면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는 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n. n에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4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0. 이 정도는 금방 작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차 수열을 배열하다 보면, 아까 쉬운 등차 수열, 1, 3, 5, 7, 9. 이렇게 등차 수열을 배열하다 보면, 여기는 3을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 3을 등차 수열에서, 양쪽에는 1과 5의 정중앙에 있는 등차 수열에 연속하는 3개 항 중에 정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으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단 이 수열에 등차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좀 세밀하게 써줘야 돼요. 1과 5의 등차 중앙이라고 써줍니다. 등차중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는 5 같은 케이스는 3과 7의 등차 중앙이에요. 여기서 이제 묘하게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죠. 5는 양쪽 3과 7의 정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죠. 왜냐면 공차가 2씩 벌어지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공차 4자리의 등차 중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5는 1과 9의 등차 중앙이라고 봐도 돼요. 다만 3과 7의 등차 중앙일 때는 그 차이를 2로 보고 있는 거고 1과 9의 등차 중앙으로 볼 때는 그 차이를 4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뭐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등차 중앙은 연속하는 등차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 연속하는 3개 항의 정 가운데 있는 항, 걔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등차 중앙은 양쪽 끝에 정중앙 값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점의 값이에요. 이게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등차 중앙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나오고 3과 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나오고 1과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따라 3개 숫자가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 만약에 연속하는 3개수가 있는데 그 연속하는 3개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B를 등차 중앙이라 말하며 공식은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나온다라는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럼 등차 수열의 좀 활용 문제를 풀 때 만약 연속하는 뭐 2개 항 등차 수열인데 연속하는 2개 항 그러면 첫 번째 수열은 X라고 두세요. 그 다음은 X 플러스 D겠죠. 아니면 끝에 있는 걸 A로 둔 다음에 앞에는 A만 D겠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3개 항이 나오면 하나는 A, 그 다음은 D씩 더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맨 끝에 걸 A로 둔다면 얘는 A-D, 얘는 A-ED. 만약 가운데를 A로 둔다면 앞에는 A-E, 뒤는 A 플러스 T.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제일 보기 좋죠. 계산하기 편하니까. 대칭 관계라 더하면 얘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A라는 문자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만큼 미지수의 개수 줄어서 식을 풀기 좀 편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연속하는, 여기서 뭐 연속하는 4개가 나와요. 근데 연속하는 4개가 나오면 쓰기 좀 애매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것처럼 대칭 관계를 이루게 하려다 보니까 항이 3개일 때는 정가운데가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항이 4개면 정가운데 항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둬요. 그럼 얘랑 항과 항 사이가 2D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항이 될 때는 2D를 더하면 3D가 되고 2D를 빼면 A 마이너스 3D가 되고 그럼 항 4개짜리를 연속하는 등차 수열로 항 4개를 배열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대칭 관계로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잘 두는데 이렇게 둬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대칭 관계라 계산식이 좀 편하다라는 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약간 팁에 가까운 거니까. 자, 이랬고요. 등차수열의 합. 이 등차수열의 합은 선생님 예전에 그 가우스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실제로 가우스가 만든 그 개념이긴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우스가 이 개념을 만들었죠. 여러분은 고2 때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약간 그러면 인간적인 자괴감 같은 거 느끼지 않나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맞는 걸 너무 고2 때 어렵다고 배우고 있잖아. 약간 나는 이 합의 계열은 이런 거죠. 일화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이 편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었죠. 가우스한테 선생님이 이거를 덧셈 해보라고 시키신 거죠. 1부터 100까지 합을 계산해봐. 걔를 S라고 합시다. 합이니까. 근데 가우스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거꾸로 덧셈한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도 하나 뒤로도 하나 답은 똑같으니까. 위아래를 연립시켜 놓고 합을 계산한 거예요. S가 2개라 2S.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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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라는 숫자가 100번 덧셈 되죠. 100일이 100번. 이게 100일이죠. 걔가 2S인데 S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가우스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키잖아요. 여기는 10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이 100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항의 번호를 뜻해요. 여기 1을 뭘 말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말해요. 100은 마지막 항, 100번째 항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조전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기호로 S100을 쓰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근데 만약 이게 100번째 항에는 일반화시켜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AN이 오는 거예요. N항까지 합. 그게 책에는 이 공식이에요.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이 AN인데 책에서는 마지막 항을 L로 표현했기 때문에 L.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AN이랑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N항이니까. N항이 마지막, 여기서는 N항이 마지막 항이죠. 이렇게. 근데 이 식을 변형한 게 요거예요. 이거 어떻게 변형됐냐면, AN이라는 거는 앞쪽에서 일반항 할 때 배웠잖아?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1,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D.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분의 N 가로 A 더하기 A, 2A 플러스 N-1D. 이게 밑에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윗공식과 아랫공식은 언제 각각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정리되면 되겠죠. 위에 있는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 다음 마지막 항. 요 세 개를 알면 윗공식을 쓰는 거고 아래 공식은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 다음은 공차를 알 때는 밑에 걸 쓰는 거예요. 하지만 쓰임새로 본다면 밑에 있는 2번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니까 보통은 공차를 보여주지 마지막 항이 얼마입니다라는 말을 잘 언급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밑에 있는 게 주로 많이 쓰이지만 위아래 공식을 균형적으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이었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개념 설명 위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등비술로 갑시다. 자, 등차 등비까지는 좀 할만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이 좀
안 들었거나 많이 까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바로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개념 설명 안 해놓고 풀려고 그러면 이래도 손도 못 대잖아. 일단 해서 개념 설명 위주로 할게요. 등비 수열은 등차를 했으니까 이제 등비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수를 비율이 일정한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져서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똑같이 곱해지고 있는 공통된 비율을 줄여서 공비라고 부르죠. 그 공차는 D, 공비는 보통 R이랑 많이 써요. 영어 앞자를 딴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 값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등비 수열과 비슷한 개념인데 쉽게 갑시다. 1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2항이 돼요. 2항에다가 공비를 다시 한 번 곱하면 당연히 3항이 되고 한 번 더 곱하면 4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2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한 번, 3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두 번, 4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곱하면 4항이 나오죠. 공비 R을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 n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항 번호보다 지수 항상 하나씩 작아요. n-1.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항의 규칙을 보여주는 식이라는 뜻이죠. 그 규칙성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등차수열도 했었잖아요. 등차는 차이가 일정하니까 A2-A1이 뭐 D, A3-A2가 D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더했잖아. 이것도 이런 패턴대로 유도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은 항상 비율이 일정하거든. 2, 4, 8, 16. 1항분의 2항, 2분의 4, 2, 4분의 8, 2, 8분의 16, 2. 항상 비율이 일정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을 분수 형태로 만들면 항상 일정한 공비가 나와요. 2항분의 3항, 3항분의 4항. 이런 식으로 하다가 n-1항분의 n항 해도 여전히 R이죠.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고 다 곱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곱해요. 그럼 곱하다 보면 이 분수를 모두 곱하게 되는데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요. 그럼 좌변 남은 거는 분모의 A1, A가 남고 분자는 AN이 남고 오른쪽은 R을 몇 번 곱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로 올라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n-1번 R을 n-1번 곱한다. 양변에 A를 곱해야 AN이 정리되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항수 빼기 1 지수를 올리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A, B, C 세 개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이 B가 이 세 개 항 A와 C 사이에 있는 등비중항이죠. 그 등비중항의 개념을 성립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A고 얘가 AR이고 얘가 AR 제곱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근데 가운데 있는 아까 등차수열처럼 얘네들을 더한다면 2로 나눈다고 얘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비율이니까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 곱하는 개념이겠죠. 가운데 있는 AR을 두 번 곱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등비중항일 때는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곱과 같다라는 개념이 성립해요. 그래서 등차수열은 약간 개념적으로 산술 평균과 약간 유사한 개념이고 등비수열은 기하 평균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그렇죠. 세 숫자가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룰 때는 가운데가 등비중앙이라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고 또 동시에 이 ABC라는 세 개의 문자를 다 끌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항 A면 가운데는 AR 한 번 더 R을 곱해야 되죠. AR의 제곱. 근데 만약 기준을 가운데다 둔다면 그 다음 항은 R이 한 번 곱해지니까 AR 그럼 바로 앞은 R이 나눠질 테니까 R분의 A. 여기를 A로 둔다면 얘는 R분의 A, 얘는 R 제곱분의 A인데 아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런 거 써먹기 좀 좋았었죠. 근데 등비수열은
이거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분수식을 처리해야 돼서 등비수는 보통 이런 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주로. 어떤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얘네는 잘 안 쓰고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A, AR, AR 제곱. 공비를 하나씩 곱해간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으며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원리합계는 지금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왜냐면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 여러분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 준비하는데 안 나올 내용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얘는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나 이번에 원리합계 문제 낼 거야? 그러면 그때나 설명하면 되니까 얘는 놔두시고 그럼 수능은요? 수능은 원래 안 나와요. 이게 원리합계 문제가 지금 수능에서 배제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15년 이상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윤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전에서 이 원리합계가 뭐냐면 네가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지. 근데 통장 집어넣으면 이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자는 복리법이라고 해서 이자가 불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100만 원 집어넣었어. 근데 이 은행은 뭐 10, 이렇게는 쳐주지 않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연 10% 이자를 챙겨줘. 그럼 다음에 내 돈은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쓰면 돼서 110만 원이 있는 거죠. 근데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율값만 계속 매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면 110만 원, 2년이 지나면 120만 원, 3년이 지나면 130만 원. 이게 단리법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단순하게 늘어가는 것. 근데 보통 은행들은 단리법을 쓰지 않아요. 복리법을 씁니다. 복리법이 뭐냐면 1년 후가 되면 내 통장에는 11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원금 100만 원에 대한 10%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의 이자가 붙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음에 내 통장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그를 보통 원리합계라 불러요.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 원리합계. 원리합계에서 만들어진 얘를 다시 원금 지급합니다. 그럼 이 원금의 10%잖아? 그럼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이지만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에요. 그럼 다음에 내 통장에는 120만 원이 찍혀있는 게 가지고 121만 원이 찍혀있는 거예요. 여기다 11만 원 더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 단리법보다 이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미묘하게 커지기 때문에 큰 숫자가 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단리보다 복리법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계산법이에요. 지금 현재 은행은 다 복리법이야. 근데 이거를 1960년대, 70년대는 다 뭐 했었냐면 주판으로 은행원들이 주판으로 다 두드려가지고 다 계산했었어. 지금처럼 컴퓨터나 계산기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도 있어요. 나 주3 선생님 그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별건 없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좀 중간 유도 과정을 좀 생략하고 결과만 본다면 어쨌든 이런 거거든요. SN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N항 이렇게 덧셈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R을 곱해요. R 곱하기 SN.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 거야. 모든 항의 합. 이게 등비수열의 합. N항까지 합. 근데 거기다 R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이 나오죠. AR을 여기다 밀렸어요. 이렇게. 한 칸씩. 또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이 나와요. 밀렸으면 이렇게 돼요.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자리 이렇게 빼내요. 1SN에서 RSN을 빼면 1-RSN이 되고 이게 다 지워져요. 그 A 빼기 AR의 N제곱. 그럼 이걸 A로 묶어내면 1-R의 N제곱. 양변을 1-R로 나누면 SN은 1-R분의 A 가로 1-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나타납니다. 왜 칸이 두 개인가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1-R이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R-1이 돼요. 이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A 가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왜 공식을 두 개나 썼죠? 그러면 공비 R이 1보다 크면 얘 쓰면 돼요.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 얘 쓰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공비 R이 1보다 커도 얘 써도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의미 나오잖아. 계산 불편하니까 공비 R의 크기에 따라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등비수열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뒤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근데 단원 따라가야 돼서
등비 수열까지는 다 푸셔야 되고, 여기 설명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설명 안 돼 있는 게, 여기 설명 안 돼 있어요. 여기 111페이지에 유형 13번에 대한 내용, 이 설명 안 돼 있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걸 다 배운 거를 할 수 있는 대로 문제 좀 최대한 주말 동안 풀어보세요. 네, 갑시다. 자. 마이크 좀. 나 마이크 어디 있니? 나 마이크 지금 안 있어. 아니, 녹음이 안 됐을 거라는 게. 네, 일단 가세요. 혹시 보다가 마이크 있는지 확인해봐. 가는 길에. 화장실까지.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밑에 떨어진다. 봐봐. 찾았어. 그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